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 매일 건너는 다리, 또 우리가 사는 이 건물까지 이 모든 걸 말없이 지탱하는 아주 작은 거인이 있거든요. 바로 필린 용접인데요. 오늘 이 작지만 강력한 삼각형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필렛 용접, 이게 만들기는 제일 쉬워서 가장 흔하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한 모양 때문에 힘이 한 곳에 확 쏠리는 응력 집중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크기만 보고 이거 튼튼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조그만 삼각형이 어떻게 그 엄청난 무게를 버텨내는 올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용접의 기본적인 모양부터 한번 뜯어보자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용접 사이즈가 얼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준이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이 각장입니다. 용접의 뿌리에서부터 저 표면 끝까지 눈에 보이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 현장에서 용접 크기를 잴 때 가장 먼저 재는 제일 기본적인 치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로 재는 이 각장이 용접의 진짜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용접부의 강도를 결정하는 숨겨진 치수, 목두께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각장 말고요. 그 안쪽에 숨어있는 가장 짧은 거리, 바로 이 목두께가 용접의 실제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구조 계산은 바로 이 길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진짜 핵심인 거죠. 아니, 그럼 보이지도 않는 이 목두께를 어떻게 아냐고요? 다행히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보통 직각으로 용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두께는 눈에 보이는 각장의 0.7을 곱한 값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장만 재면 실제 강도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용접이 항상 90도는 아니겠죠.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똑같은 각장으로 용접을 해도 만약 접합 각도가 90도보다 넓어지면 실제로 힘을 받는 목두께는 기하학적으로 더 얇아져요. 한마디로 더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 치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용접이 안전한지 그 강도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강도 계산에는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용접은 어떤 힘을 받든지 간에 가장 약한 부분, 즉 목두께면을 따라서 미끄러지듯 파괴될 거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접의 전체 길이를 100%다 믿지도 않아요. 왜냐면 용접을 시작하고 끝내는 지점은 아무래도 불안정해서 결함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양쪽 끝을 살짝 빼고 가장 튼튼한 중앙 부분만 유효 길이로 쳐서 계산에 쓰는 겁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딱 3단계면 됩니다. 첫째, 진짜 힘을 받는 면적인 유효 단면적을 구하고요. 둘째, 이 면적에 얼마나 큰 힘이 실리는지 실제 전단 응력을 계산해요. 마지막으로 이 응력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힘, 즉 허용 응력보다 작은지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조각들을 딱 맞추면 바로 이 최종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용접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재료 자체가 버티는 힘에다가 우리가 구한 진짜 면적, 즉 목두께와 유효 길이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이 간단한 공식 안에 기하학과 역학의 모든 원리가 다 녹아있는 셈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안전이 제일이니까 그냥 무조건 용접을 크고 두껍게 하면 장땡 아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제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고 실제 쇠와 불의 세계로 한번 가보시죠. 먼저 용접이 너무 작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온도에 있습니다. 두꺼운 강판은요, 사실상 거대한 얼음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너무 작은 마치 불씨 같은 용접을 하면 열을 순식간에 다 빼앗겨서 용접부가 확 식어버려요. 그때 강철이 단단하긴 한데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마르텐사이트라는 조직으로 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럼 반대로 용접이 너무 크면요?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네,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큰 용접은 마치 강한 불로 얇은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아요. 그 강력한 열이 얇은 쪽 판의 모서리를 녹여서 움푹 파이게 만들거든요.
이 언더컷이라는 흠집에 힘이 집중되면 튼튼하게 하려던 용접이 오히려 전체 구조물을 약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최소 용접 크기는 두꺼운 판을 기준으로 정하고요. 최대 용접 크기는 반대로 얇은 판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이 서로 다른 논리. 하나는 급격한 냉각을 막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결국 완벽한 용접 설계라는 건 이 세 가지 학문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을 다루는 기하학, 보이지 않는 힘을 계산하는 역학, 그리고 뜨거운 쇠의 성질을 이해하는 야금학까지. 이 모든 걸 고려해야 하는 정말 종합예술과도 같은 분야인 거죠.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달이나 건물의 용접부를 한번 보세요. 과연 저 수많은 용접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중요한 규칙들을 다 지키고 있을까요? 이 작은 삼각형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아마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